이전 시간 프로타입 제작에 이은 영상이고요. 이전 영상을 보셔야 한다면 자, 세종카페24.com 포토에 들어가셔가지고 상품 제작, 상세 이미지 제작 3-1을 보시고 오시면 좀 진행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상품 상세 이미지 제작 1에 가시면 저희가 오늘 써야 될 텍스트, 그 다음에 폰트가 거기에 압축된 파일로 첨부되어 있으니까 그걸 받아서 또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만들 거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숫자판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프로덕트 인포, 상품 정보에서 이와 같이 일단 내용들을 좀 만들어 볼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청바지에 대한 요 이미지를 일러스트에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1, 2, 3, 4라고 적혀져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만드는데 요 1, 2, 3, 4에 대한 이러한 숫자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받은 곳에 이와 같이 FYRA라는 폰트가 있습니다. 이 폰트를 여셔가지고 여기는 이 폰트 파일을 글꼴 설정에 있는 글꼴에다가 넣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에 저는 이제 윈도우 10을 쓰니까 윈도우 10에서 여기에다가 그냥 글꼴 설정이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설치하려면 끌어서 놓기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끌어서 놓으시면 설치가 되는데 전 이미 좀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설치하셔가지고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뭐 설치만 해 놓으시면은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그렇게 만들 거고요. 밑에는 또 이렇게 표를 또 만들 겁니다. 이때 이 표도 일러스트에서 만들 거고요. 여기는 이러한 어떤 주의할 사항에 대한 이 아이콘들도 전부 다 우리가 일러스트에서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일러스트에서도 이제 이용해서 일러스트에서 이용한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포토샵에 가져와서 우리가 또 배치를 하고 뭔가 적용을 했는데 거기에 수정이 생겼다면 또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얘를 좀 더 쉽게 손쉽게 구현하고 수정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렇게 숫자판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후 연결해서 이런 내용들을 만들 건데 이런 내용들은 자료를 받으시면 거기에 이렇게 사용할 텍스트 샘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한글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 한글을 설치가 된 상태라면 얘를 열어가지고 거기는 텍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쓰지 않고 그냥 복사 붙이기 해서 이용할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숫자판을 만들어 볼게요. 자, 사실은 지금 여기에 전에 하면서 미리 구역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얘는 다 없앨 거예요. 하나마저 다시 복사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를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여기에 이제 이와 같은 느낌을 좀 만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를 클릭하고 자, 설정하고 자, 이따 설정을 했었을 때 요거는 쉐이프 툴로 만들었죠. 쉐이프 툴에서 다시 얘를 클릭하고 여기에 스트로크에서 색상을 이렇게 좀 약하게 좀 약간 어두운 그런 형태로 얘를 줄 수도 있겠죠. 자, 풀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색상입니다. 이 색상은 위하고 맨 위와 맨 아래는 약간 어둡고요. 가운데는 밝죠. 그죠? 이게 숫자판이 넘기는 숫자판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자, 이걸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라데이션을 여기에는 이 툴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안 된다고 나오거든요. 분명히 선택되어져 있는데 안 된다고 나오는 건 바로 얘가 쉐이프 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직접적인 그라디언트를 이용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밑에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 눌러가지고 보시면 여기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효과를 한번 우리가 내볼 수도 있겠죠. 자, 한번 보면서 할게요. 자,
적용이 되네요. 자, 그럼 여기에 자, 어떻게 편집을 하냐면 전 오파시티를 일단 100으로 주었고요. 그라디언트에 있는 널찍한 부분 있죠? 얘를 클릭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까맣고 여기가 하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위아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왼쪽과 오른쪽은 전부 다 특정한 일정한 색상을 하나 배치합니다. 자, 여기를 누르고 여기 칼라를 눌러서 또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 이와 같이 선택을 하죠. 자, 이 부분을 다시 여기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있는 요거를, 즉, 여기에 있는 요거는 나중에 이제 HTML에서 우리가 코드 값으로 색상을 쓰거든요. 그때 요것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냥 컨트롤 C 복사하셔서 OK 누르고, 자, 맨 끝에 포인트를 다시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거를 컨트롤 V로 대치를 합니다. OK를 하죠. 그러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 왼쪽과 맨 오른쪽은 같은 색상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안쪽은 밝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얘를 클릭하고 중간에 클릭하고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얘를 다시 하얀색으로 줍니다. 하얀색은 뭐 얘를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겠고요. 그죠? FFF가 코드 값이 우리가 하얀색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 놓고 여기에는 요것들이 있죠. 요거는 요 색상과 요 하얀 색상의 중간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하얀 색상과 요 오른쪽 색상에서의 중간 부분을 위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 톤인데 이 중간 톤을 조금 더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조정해서 지정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다 누르고 얘를 이렇게 그럼 이제 넓어지거나 좁아지거나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고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또 당겨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좀 하셔가지고 느낌을 좀 살려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이때 지금 위아래로 가는 이유는 앵글 때문에 그래요. 앵글이 지금 저는 90도로 해놨거든요. 오케이 누르고 여기서 얘를 90도로 해놨고요. 스타일은 라이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이너는 선형이라는 얘기죠. 직선 형태로 그라데이션, 색상의 단계를 표현한다. 이런 뜻입니다. 스케일은 그냥 100으로 해놨고요. 네, 그냥 기본값이 거의 다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놓고 OK 이렇게 눌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됐냐면 여기가 3이라는 글자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일단 여기다가 제가 아이고 자, 이렇게 좀 흐트러졌네요. 다시 정리할게요. 네, 정리하고요. 자, 여기다가 얘를 자, 타입 툴로 여기다가 이렇게 되면 여기는 동그랗게 점선이 보이죠? 이건 이 영역 안에다가 뭔가 텍스트를 집어넣는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좀 분리해서 넣을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놓고 3을 쓸 거예요. 이렇게. 자, 이때 이 3이라는 글자도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요렇게 보이지만, 요거는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글자체를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겠죠. 그죠? 색상도 저는 검정색을 할 거고요. 뭐 이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꼴에 따라서 또 여기 있는 숫자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에이리얼이면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에이리얼로 할까요? 더 이쁜가요? 네.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여러분들이 잘 표현해 주시면 되죠. 에이리얼 할게요. 네, 이거 낫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얘를 이렇게 위치를 하고요.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제가 얘를 조금 더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엔터 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다 선택을 해가지고 위아래 정렬을 시킬 겁니다. 가운데 정렬을. 자, 이때 얘는 C죠. 예. 자, 얘 눌러서 Align to Selection. 위아래 정렬이면 여기가 이렇게 위아래 정렬이 되겠죠. 좌우로 정렬이면 가운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적당히 놓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각형을 아주 얇게 하나를 또 만듭니다. 쉐이프 툴로
쉐이프로 이렇게 여기에서 미리 줄 때 여기 테두리는 좀 투명을 줄게요. 투명을 주고 그 다음에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채워졌죠. 자, 얘도 지금 보면은 얘 그 숫자판이다. 넘기는 숫자판이다 보니까 그 안이 뭐가 돼요? 이렇게 좀 움푹 들어간 듯한 느낌이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다 얘를 똑같이 레이어 스타일 여기에 그라디언 오버레이를 또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좀 확대를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라디언에서 자, 얘를 눌러서 기본적인 부분을 찾아볼게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오케이. 아이고야. 다시 수정해야 되겠네요. 그럼 얘를 그라디언 오버레이를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할 겁니다. 자, 방향을 좀 바꿔볼게요. 위가 조금 어둡고 아래가 좀 밝은 부분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네, 그냥 마이너스 90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너무 위가 너무 시커멓죠. 그러니까 얘를 또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넓은 부분을 클릭해서 여기에 이 부분을 클릭하고 여기를 칼라를 눌러서 조금 더 이렇게 하면서 이 느낌을 좀 살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오케이. 뭐 그러면 다 끝났나요? 네, 뭐 이렇게 되면 끝나겠죠. 이런 것들을 잘 좀 조정해 주시면 어떤 느낌을 좀 살려낼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얘가 오케이 누르고 여기도 오케이 누르고. 자, 그런데 지금 여기가 너무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조금씩 안으로 좀 집어넣어 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엔터. 좀 안 맞네요. 자, 어쨌든 좀 확대를 해서 이렇게 좀 맞춰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고요. 이렇게 맞춰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위아래 가운데 얘 있어야 되겠죠. 세 개를 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정렬을 하고, 좌우로는 가운데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크기는 적당히 잘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얘를 지금 세 개를, 5개를 더 만들어야죠. 그죠? 5개를. 줄이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얘를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요. 선택을 하고 여기는 얘 그룹 만듭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있네요. 이렇게 위치가 서로 달라지면 나중에 수정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로 이렇게 선택해서 그룹으로 묶어 주시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 얘를 숫자판 이렇게 숫자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을 거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룹으로 바꿀 거고요. 자, 선택을 했겠죠? 컨트롤 T를 눌러서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줄여 봅시다. 엔터.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 얘를 다 선택해서 뭘로 Alt 눌러서 이렇게 Alt Shift 눌러서 이렇게. 지금 만약에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전체가 다 안 가고 왜 하나씩밖에 안 선택이 돼서 움직이죠? 할 때는 여기는 이동 툴에 요 오토 셀렉트에 요 그룹 레이어 이 부분을 잘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그룹 전체로 움직일 거니까 그룹으로 된 상태에서 선택을 하고 Alt 누르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또 하나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나요? 이 상태를 그냥 이 그룹을 눌러서 컨트롤 J로 하게 되면 만들어지죠. 또 땡기고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또 컨트롤 J. 시프트를 누르면은 수평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물론 꼭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좀 안 맞았어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안 맞았더니 맞춰야겠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일단은 이 여섯 개에 대한 전체를 다 그룹을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서 셀렉션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위에 정렬을 합니다. 정렬됐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위치를 전체 다 위치를 움직이고 자, 더 내려가야 되나요? 자, 여기 이렇게 하고요. 아, 여기가 좀 움직여야 되겠네요. 자, 풀고 얘 세 개만 선택해서 또 이쪽으로 쏙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적당히 맞았나요? 네. 자, 요 사이도 좀 간격을 맞추고 싶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똑같이 다시 눌러서 셀렉션 간격 정렬. 얘를 조금 더 일로 당길까요? 네, 이렇게. 자, 방향키로 좀 이렇게 조정을 하시고요. 또 세 개 더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간격 정렬. 그렇죠? 네, 자, 여기서도 내가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이동 키로 저는 지금 이동을 했습니다. 이 정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세 개 선택하고서 여기에 셀렉션 확인하고 간격 정렬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를 완성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품 정보에 관련된 거죠.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도 이것부터 다시 이렇게 좀 지울게요. 아이고야. 제가 하나를 좀 빼먹었네요. 숫자판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다 이렇게 다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숫자판 전부를 다시 그룹으로 만드십시오. 얘가 전부 다 숫자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 숫자 판 그룹 이렇게 하나 만드시면 여기 이렇게 따로 그룹화되어져 있으니까 좀 더 조정하기가 편하시겠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선택하고요. 칼라 사이즈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죠? 그룹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만 선택해도 이 전체 그룹이 다 선택이 되어져 있네요. 사실 이 크기가 지금 저희가 쓰고자 하는 크기보다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좀 다르게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룹을 얘를 레이로 바꾸고요. 자, 이렇게 지우고요. 얘를 지우고요. 일단 자, 하나를 선택해서 컨트롤 T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 자, 엔터 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에다 그대로 복사할 거예요. 자, 이렇게 좀 복사를 할 거고요. 조금 더 할까요? 사실은 그냥 가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맞춰보죠. 하고 선택하고 Alt 이 정도 이렇게 그리고 얘를 다 선택해서 Alt Shift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부분은 전부 다 하얀색이어야 할 것 같고요. 그죠? 하얀색 자, 하나 먼저 선택했죠? 이것도 또 이거 다 만든 다음에 복사하면 될 걸 또 제가 했네요. 예. 다시 지울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뭐 아시면 반복이니까 아시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자,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뭘 합니까? 여기다 색상을 이렇게 집어넣어야겠죠. 자, 얘를 풀고 얘를 선택을 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 얘를 선택해서 자, 여기다가 색상을 하얀색으로 되어 있네요. 색상을 하나를 이렇게 해서 청바지니까 좀 파란색 계열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집어넣고요. 테두리는 그냥 제가 여기다 얘를 선택을 해서
여기서 내가 투명을 주겠습니다. 자, 어떤 분은 지금 보시면서 이거 이렇게 뭐 프로퍼티에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또는 뭐 어떤 속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그걸 쓰지 않고 이쪽에 관련된 부분을 좀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조금 여러분이 익숙해지시면 그 부분을 좀 수정하시다가 그 부분이 잘 안 될 때는 다시 여기 와서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없어졌더니 좀 이런 문제 생기네요. 다시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고 확인해 보고 다시 가서 색상을 검정색 또는 뭐 다른 색상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얘를 선택해서 또 Alt 눌러서 얘를 이렇게 갈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다가는 이제 우리 글자 쓰면 되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글자를 또 써야 되잖아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컬러 사이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것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필요하시다면 쓰시고 아니면 그냥 복사해 쓰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타입 툴로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기. 풀리면 상관없죠. 넣을까요? 클릭. 컨트롤 V. 자, 그 다음에 얘는 글자를 흰색으로 선택하고 해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글자를 흰색으로 그 다음에 글꼴은 맑은 고딕으로 이렇게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좀 굵게 그리고 좀 작게 포인트를 여기다 지정할 수도 있죠. 그죠? 이거는 뭘로 할까요? 한 20? 이게 좀 애매하면 그냥 이동 툴을 누르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그냥 조절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여기다 선택을 해서 뭘로 정렬을 또 하면 되죠. 셀렉션 위아래 가운데 정렬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글자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씁시다. 컨트롤 C. 자, 그 다음에 또 타입 툴로 선택을 해서 컨트롤 V. 하얀색인데 여기는 안 보이죠. 그죠? 얘를 또 다시 더블 클릭해서 다 선택이 된다면 여기에 이번에 여기서 할까요? 컬러 눌러서 캐릭터 패널은 얘를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할까요? 얘를 누르면 캐릭터 패널이 나오죠. 거기서 이제 컬러 여기에 검정색 그 다음 얘는 볼드로 하지 않을 거고요. 레귤러로 할 거고요. 여기서도 또 조정할 수 있네요. 레귤러. 그 다음에 여기 글자의 줄 간격은 오토로 할 거고요. 그리고 얘도 이제 글자가 가운데 와 있나요? 글자가 가운데 와 있으려면 여기서 이제 패러그래프에서 글자를 가운데 정렬. 그리고 위치를 제가 이렇게 조정을 할 거고요. 얘도 선택을 해서 정렬에 셀렉션에 이렇게 정렬하면 지금 딱 정확히 정렬이 됐나 봅니다. 위치를 이동할까요? 이렇게 선택하고 위아래 정렬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로 해놓고 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자, 요것도 그루를 만들어 놓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쫙 이렇게 있으면, 그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게 이제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네 개니까. 네 개의 또 박스가 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수정 하나 하려면 또 위치가 변경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바로 그룹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룹을 왜 만들지? 안 만들어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뭔가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그 폴더 하나 만들 겁니다. 자, 그룹 여기 가서 이제 뭘로 아니면 우리가 컬러 아니면 뭐 사이즈, 색상 뭐 이렇게 하나 만들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든 걸 자, 얘를 자, 이거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뭔가 하려다가 멈칫하고서 좀 잠깐 있었죠. 이유는 여기에 대한 얘가 레이어가 선택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그룹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룹별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에 이동 툴에서 오토 셀렉트의 레이어가 그룹 바뀌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여기는 밑에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지 않고 그룹이 선택되어 있죠. 이렇게 해야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 좀 편합니다. 또는 풀었다가 클릭하면 그룹 자체가 선택되죠. 자, Alt 누르고 위치를 조정하고요. Shift 눌러서 수평을 조정하고요. 조금 더 가야 되겠다. 그죠? 자, 네. 그 다음에 여기다 선택하고서 또는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그죠? 이거보다는 또 내려가는 것도 또 나쁘진 않네요. 그죠? 네,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면서 와이어프레임부터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게 뭐죠? 구성인데 그 구성이 공간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많이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칼라 사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이제 일러스트에 대한 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까지 저장을 일단 하시고요. 자, 여기 사이즈 측정 방법 요거는 좀 지금 미리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서 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폰트에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를 우리가 글꼴에다가 넣습니다. 얘는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었냐면 저희 자료실에 있으니까 받아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다 쓰시는 건 사이즈 측정 방법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숫자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자, 잠깐만요. 그래갖고 얘를 싹 지우고 그냥 여기다가 얘를 1 엔터 2 3 4 5 6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얘를 숫자들만 이렇게 영역을 잡아서 일단 여기 숫자를 영문 폰트에 가보시면 F자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있겠죠. 그죠? 바뀌겠죠? 물론 그 다음부터 써야 되는 것들은 이 글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얘를 뭘로 밝은 코드로 바꿔가지고 써주시면 되죠. 자, 요것도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한번 또 그대로 복사해서 쓰면 자, 여기서 이렇게
자,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66이네요. 좀 다 확인해 볼까요? 아, 얘가 지금 5인데 얘를 지금 내가 얘를 5로 이렇게 바꿔 볼게요. 네, 됐습니다. 그죠? 자, 텍스트 다 썼습니다. 이제 밑에는 이제 이 부분 여기에 이제 일러스트가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다 저장을 하시고, 자, 일러스트를 여시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기는 힘들죠. 그래서 저희는 요 청바지 앞면이라는 요 이미지를 일러스트에서 불러와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요대로 한번 우리가 따보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일러스트 여시고 저는 열어놨습니다. 자, 이제 어떤 모양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열어놨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 보고해야 되는 것들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는 파일에 가서 일단은 여기에 플레이스라고 하는 게 있네요. 가져오기라고 합니다. 눌러가지고 우리가 그 청바지 앞면을 이렇게 눌러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얘를 드래그해서 표시하거나 조금 더 커야 되겠죠. Shift 누르고 더 이렇게 커서 키워서 적당한 크기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선택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다 대고 그려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 지금 레이어가 지금 되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이렇게 빈 레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 놓으시고 갖다 놓으시고 불러오게 하시고 그리고 잠그시는 게 낫습니다. 위치는 그 다음에 이렇게 위치를 이동해도 되는 거고요. 눈을 꺼버려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첫 번째 해야 될 작은 뭐냐면 이것대로 윤곽을 만들어야 됩니다. 윤곽을. 근데 펜 툴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저는 레이어 2에서 여러분들 거에는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착각하지 마시고 잘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펜 툴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대로 만들면 되는 거죠. 이때 먼저 크게 만들 때 여기에서 눌렀더니 뭐가 되어 있냐면 면은 좀 투명으로 주시고요. 선만 색상을 조금 다른 색상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와 좀 차이가 나는 색상으로 뭐 빨간색을 줘도 되겠고요. 이렇게 놓고 얘를 그려내갑니다. 뭐 정확히 안 그리셔도 됩니다. 모양만 딸 거거든요. 윤곽만. Alt 누르고 얘를 체크하고. 자, 이 부분에서 이 일러스트에서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그 이 패스에 관련된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텍스트 써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저는 빨리빨리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 부분을 전부 다 이제 까맣게 만들고요. 이제 점선들에 대한, 이제 박음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선은 다 까맣게 만들고요. 여기만, 얘만 눌러서 얘를 선을 투명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박음선은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자, 박음선 일단 여기를 이렇게, 여기에서 이 레이어에 요 잠겨져 있는 얘를 눈을 끌게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박음선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내야 되겠죠. 일단은 첫 번째, 이렇게 박음선이 있으니까요. 얘를 선택을 해서 얘는 이렇게 놓고 그대로 박음선을 할 텐데, 점선이잖아요. 스트로크에 대한 건데, 혹시라도 스트로크가 지금 이와 같이 보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스트로크 옵션에 쇼 옵션을 하시면 쭉 하고 다 펴집니다. 물론 얘를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하시면 얘가 이렇게 이제 펼쳐지기도 할 거거든요. 어쨌든 뭐 어떤 방법 쓰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데스드 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오겠죠? 여기 데스가 길이니까, 점선이 길이니까 여기다 얘를 5픽셀 이렇게 점선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여기에 필요한 불필요한 점선이 있다면 여기 이런 거에 여기 선에 이렇게 선분을 선택하고 델리트 이렇게 눌러서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조금 더 조정할까요?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자, 얘는 자, 이 경우에는 뭐 하나를 떼어낼까요? Alt 눌러서 이렇게 살짝 얘도 복사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자, 이렇게 놓고요. 여기 똑같이 데스드 라인 5픽셀로 되어져 있나요? 이동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자, 이 부분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즉 다이렉트 셀렉션 그다음에 셀렉션 뭐 이런 부분에서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꼭 제가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게 어디에냐면은 자, 제가 만든 동영상 상품 상세 이미 시작 3-2라는 곳에 패스와 관련되어 있는 일러스트 패스와 관련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요. 그거 좀 잘 봐주시면은 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전체적인 부분을 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도 일단 여기 할까요? 자, 여기다 이제 안으로 들어와야 되나요? 셀렉션 툴로 선택하고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야 되니까 이 경우는 오브젝트에 있는 패스의 옵셋 패스 적용해서 안으로 살짝 집어넣습니다. 물론 조정할 게 몇 가지 있지만 여기다 얘를다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네. 음수값 주면 -2 그리고 프리뷰를 해보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 게 나오죠. 이런 부분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너무 한가요? 그냥 오케이 눌러볼까요? 이렇게 놓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자, 얘는요, 뭔가 정확히 할 필요는 없죠. 그냥 느낌만 살려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요. 여기 가운데 얘 선을 선택해서 선만. 자, 확인 선택해서 델리트 눌러주시면 되고요. 또는 미리 선을 선택하고 바깥에 눌렀다가 선택하고 델리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움직이셔도 되겠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개별적으로 각각 데스드 라인을 주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시면 되거든요. 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브젝트 가서 패스에 옵셋 패스. 여기는 좀 덜 -1픽셀 정도로 이렇게 줘야 될까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더 작게 줄게요. 0.5픽셀. 이렇게. 자, 여기서는 그냥 곧바로 제가 데스 라인을 이렇게 넣을 거고요. 자, 여기다 얘는 좀 더 작아져야 되나 봐요. 한 2픽셀 정도로. 나머지 다 2픽셀로 바꿀게요. 크네요. 그죠? 여기다 얘를 뭘로? 여기다가 2픽셀. 자, 얘를 선택하고 2픽셀. 얘를 선택하고 2픽셀. 자,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여기다 놓고 얘를 오브젝트 패스. 자, 얘를요
한꺼번에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러면 좀 안 되는 부분인 게 어떤 거는 안으로 어떤 거는 바깥으로 이렇게 좀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2픽셀, 0.5픽셀 이렇게 저기도 큰가요? 1픽셀인데 넘어갈게요. 이렇게. 자, 그래도 좀 뭔가가 조금 더 조정할까요? 이렇게. 사실은 이 부분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 부분도 뭐 그렇게 뭐 중요한지 아닌지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레벨을 붙이는 곳이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레벨 하나 붙이는 곳 하나 만들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보이는 대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바깥으로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오브젝트, 패스에, 자, 얘는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2픽셀. 자, 오케이. 근데 얘는 좀 이렇게 보이네요. 끊어진 상태에서는 이렇게 좀 연결되는 상태에서 만들어집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끊어버려요. 일단 앵커를 누르고 하게 되면 앵커는 선분과 선분을 전부 다 이어진 선분을 없애버리시거든요. 이렇게 놓고 델리트 클릭하고 델리트. 이때는 우리가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를 뭘로 데스트 라인. 자, 여기서도 선택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오브젝트 패스 옵셋 패스 바깥쪽으로 2픽셀 오케이.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내 버리자고요. 여기서 얘 눌러서 델리트.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에요. 자, 얘를 좀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을까요? 사실 튀어나온 거 이거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하다 보면 뭔가 자꾸 신경이 쓰이죠. 자꾸만 그죠? 네, 사실 이게 뭐 그냥 하라고 하더라도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맞추려고 애를 쓰시는 건 맞습니다. 선택하고 여기 아니래요. 바깥 선택하고 여기다가 L 테스트 라인. 걸치다 된 것 같은데요. 자, 여기만 하면 되나요? 자, 여기서 눌러서 얘를 안으로 가야 되죠. 오브젝트 패스에 옵셋 패스 안으로 마이너스 2픽셀 프리뷰 오케이. 자, 그렇게 놓고 여기다가 뭘 합니까? 여기다가 얘를 데스 라인 이렇게 주면 되네요. 여기가 좀 뭔가 안 맞네요. 크게 신경 쓸 거 없고요. 이런 것들은 너무 맞추십시다.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한쪽 조정해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라도 맞춰 놓으십시오. 그냥 너무 거기에 신경 쓰면 그죠? 괜히 시간만 낭비가 되고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요. 뭐 이런 부분들 눌러서 얘를 조금 위로 올린다거나 이건 조금 그렇네요. 그죠? 요 경우는 여기에 있는 델리트 앵커 포인트로 이렇게 얘를 없애 버릴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쓸데없이 지금 포인트가 많아서 이렇게 발생한 거고요. 일단 여기는 이제 포인트를 없애는 것 갖고 쓰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 경우에는 클릭했더니 앵커 포인트가 딱 이렇게 두 개밖에 없네요. 그때는 3번을 눌러서 이렇게 얘를 위치로 움직이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양을 잘 만들었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물론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들면 됩니다. 근데 지금 만들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일일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만들기가 좀 힘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길이를 표시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선 여기서 뭐 하냐면 선본을 갖고 쭉쭉 긋니다. 기장을 이렇게
여기는 점선이 아니니까 대사라는 책을 풀면 되는 거고요. 근데 왼쪽과 오른쪽에 선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allow head라고 하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요렇게만 나온 경우에는 얘 눌러서 show 옵션을 하시면 쫙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얘가 시작하는 부분 예, 여기 있네요. 그다음에 여기 끝나는 부분 되어 있고요. 그죠? 자, 이거를 뭐 그대로 복사하셔도 되고요. 또 아니면 또 다시 그려서 해도 되고요. 저는 복사를 할까요? 또 만들기 귀찮으니까. 그죠? 네. 자, 이렇게. 만약에 머리가 더 길어져야 한다면 여기는 이 스케일을 좀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200. 그럼 좀 더 길게 보이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해보시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또 얘도 이렇게 해서 제가 또 Alt 눌러서 복사를 하고요. 얘를 줄이고요. Shift 눌러서 또 이렇게 줄이고요. 여기다가 저 200자리를 이용하면 될 거를 이렇게 뭐 아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하시면 됩니다. 너무 저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자, 여기 오늘 선 하나 이렇게 긋을까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요. 얘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셈 치고 하는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뭐 이것저것 활용할 수가 있겠지만 안 보이네요. 그죠? 네, 얘를 200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 다른 화살표 써도 되겠죠. 그죠? 뭐 이런 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된 걸 이용하셔도 되는 거고요. 다른 걸 좀 뭐 다 아셔서 잘 쓰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신다는 건 아셨을 겁니다. 그죠? 숫자 쓰는 것도 아까 보여드렸으니까요. 그 방법들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여기다 얘를 이렇게 해서 클릭하고 얘를 쓰고 그 다음에 영역을 잡고 하고요. 잡고 그 다음에 캐릭터 패널 찾아서 캐릭터 패널은 컨트롤 T를 누르시거나 타입에서 이제 뭐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윈도우에 아이고 또 갑자기 늘어지네요. 네, 윈도우에서 여기에 타입 여기에 캐릭터 컨트롤 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뭘로 똑같이 얘를 찾아보는 거죠. 여기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가나다라 영문 순서니까 우리가 F를 찾아야 되겠네요. F. 여기 있네요. 그죠? 네, 여기 이렇게 찾아서 얘를 그대로 복사해 쓰시면 되겠고요. 그죠? 복사해서 이렇게 만드셨다면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보여드려서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도 연습을 하고 싶다면, 그죠?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트보드 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복사, 뉴 아트보드를 하게 되면 똑같은 크기 하나가 옆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용해 보시도록 하고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델리트. 전 이제 얘를 다 싹 지우고 저장해 쓸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고요. 자, 이건 불필요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을 다 지울게요. 아트보드에서도 지우는 건 이렇게 놓고 얘를 델리트, 얘를 델리트. 그 다음에 여기에 얘도 지우겠습니다. 잠겨 있네요. 풀고 지우고. 자, 제가 만들었던 게 이렇게 만들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다 라고 간주를 하고요. 자, 이걸 그대로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하죠. 그죠? 자, 이때 저장할 때는 이제 파일에 가서 자, save 또는 save as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름을 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AI 형식을 될 거고요. 저장 누르겠죠. 있는 거 무시하고 그냥 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버전이 있는데 버전은 뭘로? C6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낮은 버전으로 해주셔야 낮은 버전에서 얘를 정상적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막 깨지게 될 수 있거든요. 오케이. 이렇게만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자, 그러면 됐잖아요. 그럼 자, 얘를 불러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중요한 건. 그럼 다시 포토샵으로 다시 가야 되겠죠? 자, 여기다 불러온단 말이죠. 자, 박스를 만드는 거,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있죠. 거기서 우리가 프레임을 선택하고 파일, 그 다음에 place embedded, 그리고 제가 지금 한 게 뭐냐면 size연습.ai라는 파일 이름으로 하나 저장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size.ai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전 이걸 다시 보여드리느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플레이스를 가져오죠. 자, 이렇게 보일 거고요. 그냥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너무 크네요. 그죠? 컨트롤 T를 해서 얘를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엔터. 됐네요. 되게 작아 보이네요. 그죠? 이건 100%고 얘는 66.7%가 그러나요? 실제로 너무 작네요. 그죠? 자, 어쨌든 너무 작아요. 좀 더 키울까요? 이때는 뭔가 하얀색이 아니라 뭔가 채워져 있는 것을 가지고 선택을 해 주십시오. 최대한 키워 볼게요. 자, 그래도 잘 안 보이네요. 자,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거 다시 어떡하죠? 수정해야 되고, 다시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럴 때 좀 편한 게 부분이 뭐냐면, 일러스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플레이스로 가져오면, 오픈하지 말고, 선택을 하고, 여기 얘 부분을, 여기에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뭐라고 이렇게 뜨고, 그러니까 일러스트가 안 열려 있으면 뭐라고 메시지가 뜨면서 이걸 이제 불러오게 될 겁니다. 그죠? 오케이. 이제 이렇게 불러와지죠. 이건 이제 없었다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없다면.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너무 작네. 그죠? 그러니까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이렇게. Shift 누르면 여러 개 선택할 수 있겠죠. Shift의 역할은 그런 역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얘를 한 10, 20 픽셀. 자, 이렇게. 좀 더 커지겠죠? 위치는 좀 이렇게 조정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죠? 어딘 건가. 자, 이것도 얘를 밑으로. 컨트롤 S를 하면 다시 불러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토샵 가서 확인해 보면, 커져 보이죠? 이제 이게 조금 위아래로, 해서 얘를 조금
조금만 더 줄일게요.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좀 손쉽게 가져와 사용할 수 있겠죠. 수정도 좀 편하고요. 그죠? 네,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표를 만들어 볼 겁니다. 표를. 그리고 표에다 내용 다 쓸 거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가져올 거예요. 한꺼번에. 자, 그럼 일러스트에서 요건 닫고요. 자, 이 부분. 제가 또 똑같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없다면 어떻게 한다고 했었냐면, 자, 여기에서 얘 아트보드 툴 클릭하고요. 가서 얘 플러스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뉴 아트보드. CL6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이렇게 이제 마우스 위로 올라가면 뉴 아트보드 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곳이 있을 겁니다. 거기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빠져나오고요. 자, 요거대로 좀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이때 표 만들려면 주로 어떤 걸 이용해야 되냐면 렉탱글 그리드 툴이라고 하는 걸 이용합니다. 클릭해서 그냥 드래그를 하면 크기가 만들어지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줄과 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기본적인 것을 보니까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입니다. 근데 저거 만들어야 될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입니다. 그럼 이 값이 기본 값이 숫자로 어떻게 변환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 선택하고 클릭하면 이렇게 호리진 디바이더로 되어 있네요. 그죠? 이게 이제 줄 간격을 얘기해요.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요 줄, 요 큰 사각형 박스에 요 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 게 여섯이라면 그보다 하나 작은 값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7개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그 안에 6개의 줄이 있다라고 판단해야 되겠죠. 7을 쓰는 게 아니라.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한번 다시 얘 지우고 한번 선택해서 확인해 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죠? 네, 7칸이 만들어지네요. 자, 일단 대충 뭐 이렇게 갖다가 이제 크기를 조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내용을 써야 되죠. 그죠? 자, 이때 내용을 쓰실 때 보시면, 자, 내용 서실도 보시면, 얘를 다 일일이 쓰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왼쪽에는 모든 하나의 그 기준을, 세로 기준을 하나를 만들어서 씁니다. 칸에 대해서 하나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이즈 이쪽을 쓰던가, 얘를 쓰던가. 그러니까 저는 얘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맞춰보냐면요. 자,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범위를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써야 될 내용이 있겠죠. 자, 써야 될 내용은 자, 여기에서 보시면 한쪽이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없나? 없어졌나? 그건 제가 안 써놨나 봅니다.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 얘를 해놓고 다 지우고 써볼게요. 사이즈 엔터. 그 다음에 28 S 30 M 32 L 34 XL 36 XXL 뭐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 하나도 안 맞죠, 그죠? 글꼴도 설정을 할 거고요. 글꼴 저는 맑은 고딕 쓸 거니까 맑은 고딕. 맑은
이건 고딕 여기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먼저 사이즈라는 것을 이제 선택 툴을 이용했습니다. 적당히 가운데로 맞춥니다. 위아래 한 칸의 가운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 하냐면 줄간격을 이용하시면 돼요. 줄간격. 이거 그렇게 이걸 이렇게 늘리면 되는 걸. 자, 이때 이거는 또 가운데 정렬을 시킬까요? 패러그래프 정렬. 크기도 다 좀 할게요. 캐릭터 여기서 얘를 저는 볼드 이렇게 줄 거고요. 아니 레귤러로 줄까요? 레귤러 이렇게. 그다음에 글자 첫 번째 글자 여기만 제가 얘를 이렇게 해서 얘만 볼드로 주고요. 전체를 전부 다 16픽셀 정도 줄까요? 잘 보여야 되나? 이 정도가 되겠나요? 16픽셀로 한번 바꿔볼까요? 뭐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해놓고 한번 써는 것도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풀어볼게요. 자, 조금 쳐져 있는 것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 칸에 한 글자가 가운데 놓여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그죠? 이 경우에도 가운데 놓으려면 이렇게 얘를 조정하셔서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가운데 놓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죠. 그때는 다시 이제 얘를 가지고 톡톡 이렇게 움직여서 얘를 다시 맞춰주시면 맞춰지겠죠. 자, 이제 색상을 하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냥 다 복사할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색상이 하얀색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색상을 미리 넣을게요. 자, 여기 색상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색상 하나 이렇게 또 파란색 계열이니까요. 다시 놓고 얘를 뒤로 보내겠습니다. 자, 오른쪽 눌러서 여기에 오렌지에 우리가 send to back 그 맨 뒤로 가는 역할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글자 첫 단어만 우리가 얘를 흰색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Alt 눌러서 쭉 Shift 눌러서 이렇게 그리고 Ctrl D 이 Ctrl D는 명령을 반복해서 변형할 때 반복 변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얘를 뭘로 허리 둘레 고치면 되죠. 허리 둘레 나머지 다 선택을 해가지고 지우고 여기다 숫자를 쓰면 되죠. 여기다가 너무 다 지웠나요? 넣고 얘를 79 엔터 83 엔터 87 엔터 91 엔터 95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나머지 생략할게요. 네. 자, 나머지는 그대로 써 내려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샘플은 있으니까 샘플 갖고 한번 넘겨보시는데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요거는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그릴 때는 자, 먼저 저는 똑같이 안 만들어갖고요. 비슷하게만 이렇게 만들게요. 자, 하고요. 여기다 면을 투명을 주고 선에다가 검정색을 주고 변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변형시킬 때는 어떤 수냐면 여기는 이렇게 변형 프리 트랜스폼 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하고 뭘로 컨트롤 알트 시프트를 다 눌러서 움직이면 이렇게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이렉 셀렉션 툴로 이 부분을 없애고 여기 선택해서 없애고
물결 무늬를 만들어야죠.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을 하나 그리고, 어디 갔나요? 선이. 자, 선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우리 이제 앵커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앵커를 추가해서, 그 다음에 이 앵커를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또 바꿀 수도 있죠. 그죠? 아이고야, 잠깐만요. 앵커 눌러서 위치를 이렇게 뭐 바꿔서 하나 더 만들어야 될까요? 그러면 또 레드 앵커 포인트로 하나를 더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를 핸들을 또 이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뭐 어쨌든 뭐 이렇게 그려서 만들 수 있습니다. 숫자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삼각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드느냐? 뭐 아시겠지만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더 쉬운 방법은 여기는 폴리 툴을 가지고 클릭해서 면을 설정합니다. 크기를 설정하고요.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을 한번 집어 넣을게요. 이것 때문에 그냥 시간 낭비 될 것 같아서 빨리빨리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45도로 하나를 그려야 되잖아요. Shift 누르고, 이렇게. 또 Shift 누르고, 이렇게. 얘를 가운데 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선택하냐면 얼라인으로 꺼내야 되니까 만약에 지금 얼라인이라고 하는 게 안 보이면 여기에 있는 걸 써도 되지만 윈도우에 가시면 또 얼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전 자주 씁니다. 왜냐면 얼라인 2라고 하는 또 옵션도 있고 물론 여기에 또 옵션도 있는데 그렇죠? 전 이제 이거에 익숙해서 이거 자꾸 쓰시거든요. 여기 써도 되고 여기 확인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 뭘로 제가 이를 셀렉션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똑같은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사각형의 원. 자, 사각형의 그 다음에 또 원. 자, 이때 조금 뭐 쉽다면은 풀고 요 가운데에서부터 대충 Alt를 누르고 들어가면서 Shift를 누르면 정원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가운데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면 다시 선택을 하고 여기에 Align to 여기에서 섹션, 셀렉션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하시면 되죠.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보이면 이거 찾느라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냥 윈도우에서 얼라인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다 됐다면 자, 나머지는 글자는 안 쓸게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다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여기까지 만들었다고 간주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불필요한 거 지워야 되겠죠. 자, 델리트는 지워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때 저장할 때는 파일 가서 Save As 그래서 이름을 하나 정하고 AI로 해서 저장을 하는데 이때 버전은 제가 2021로 하지 말고 또 2020으로 하지 마시고 CS6로 해주세요. 아직까지는 이제 CLC를 쓰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CS6만 가지고 고집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아주 간단한 것들이거든요. 일러스트에서 가장 간단한 것들은 괜히 CS21이나 20cc로 CC21이나 또는 뭐 CC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저장하지 마시고요. 낮은 버전으로 CS6로 저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그죠? 포토샵 여기에 와서 자, 저는 자기 다 필요 없죠. 한걸 만들어 놨으니까 그죠? 필요 없고요. 자, 얘도 제가 얘를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쭉 해놓을 거고요. 여기다 이제 불러오면 될 것 같거든요. 꽉 채울까요? 이렇게. 아까 만든 사이즈는 너비를 800으로 해놓고 높이를 알아서 잘 설정해서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게
800을 기준으로 작업했으니까 800을 너비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작업하시면 좀 더 수정하기가 좀 용이해질 겁니다. 이렇게 놓고요. 자, 아까 어떻게 파일, place embedded, 그 다음에 여기 상세 설명 해서 OK. 아이고야, 왜 일로 들어갔지? 여기로 선택이 여기가 있었는데 잘못 들어갔네요. 파일. 자, 오케이. 네. 그래서 대충 위치를 잡아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잘라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잘라내는 건 크롭 툴. 불필요한 부분 선택해서 엔터를 치면은 되겠죠. 네. 수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선택하고 일단 일러스트를 제가 아예 닫으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불러오는데 여기에서 내가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걔가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불러올 수 있다. 불러 수정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뭐 색상 여기서 뭘 할까요? 네, 여기 면의 색상을 조금 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놓을까요? 네. 컨트롤 S. 그러면 포토샵에선 OK 누르고 포토샵에서 보게 되면 얘가 네, 자, 이 만드시면서 뭐 느끼시는 것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다 만들어 놓고 보면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만들 수도 있는데 그때 무조건 이쁜 것만 생각하시게 된다면 만드실 때 자꾸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만들고 나면 또 하고요. 아니면 이쁜 것만 들어가니까 공간 구성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잘 확인하시고 배치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을 잘 익혀두셔야 이쁜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기에 좀 더 충실하게 연습해 주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